여러분은 고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수족관의 귀여운 돌고래, 거대하고 웅장한 덩치, 별미로 불리는 고래고기, 돈가스 먹으러 가자던 어머니. 농담입니다. 고래는 물에 살지만 인간과 같은 포유류이며 지능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인간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동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래는 해마다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상업적 포경 문제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포경이라는 것은 고래를 잡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포경이라는 게 워낙에 오래전부터 시작되기도 했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고래와 포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래는 엄청나게 큰 덩치로 유명한데요. 돌고래같이 작고 귀여운 고래도 있지만 대왕고래, 향유고래나 밍크고래 이런 친구들은 길이 10m, 무게는 수톤이 넘어갈 정도로 거대한 몸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아닌 말로 못 먹는 것 빼고 다 먹는데 고래 한 마리 잡으면 먹는 것을 비롯해 여기저기 쓸 곳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인류는 선사시대에도 이미 고래잡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래잡이에 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그 기록은 놀랍게도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쯤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이 암각화에는 귀신고래, 혹등고래 등의 다양한 고래의 모습은 물론 이것들을 잡으러 나가는 배, 작사를 던진 모습 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문자가 없던 시절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선사시대에도 이미 상당히 수준 높은 고래잡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래잡이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여러 대의 작은 배들로 고래를 몰아서 고래들이 결국 인간들이 있는 해안가로 몰려가게 해 잡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구가 좀 더 필요한데요. 화살이나 작살 등의 물개 가죽과 같은 물에 뜰 수 있는 물체를 묶고 고래에게 쏘는 것입니다. 화살과 작살을 맞은 고래는 해당 부위의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물에 잘 가라앉지 않는 부유물까지 달고 헤엄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래잡이는 주로 해안가나 만등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냥 방식이 수천 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어떤 고래들은 연안에 가까워지면 방향을 돌려 멀리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래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언제까지나 고래를 단순히 먹고 사는 목적으로만 잡은 것은 아닙니다. 9세기에 이르러 스페인 북부의 프랑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바스크 지방에서 최초의 상업적 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적 포경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고래 고기를 섭취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래 사체에서 나온 부속물들을 다양하게 상품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스크인들의 고래잡이는 수백 년에 걸쳐 행해졌고 이것은 바스크 지방의 바로 앞바다 비스케이만의 고래 개체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고래잡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원양 고래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고래잡이계의 레전드로 불리는 바스크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포경 지역을 확장하면서 노르웨이와 잉글랜드는 물론 지금의 캐나다 앞바다와 브라질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바스크의 포경 산업은 1700년대에 들어서야 그 불꽃이 꺼지게 됩니다. 바스크인의 고래잡이와 관련된 많은 유적과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유럽인이 바스크인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스크인들의 포경이 시들해지면서 고래들은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바로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에게는 무궁한 발전을 선사했지만 고래에게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1800년대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의 포경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는 무려 남극해에 원양 포경기지를 두고 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고래를 잡게 했을까요? 바로 고래의 기름입니다. 고래 기름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요. 먼저 하나는 조명 용도, 나머지는 윤활유 용도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며 도시에는 가로등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석탄에서 나온 가스를 이용한 기존의 가스등은 냄새, 폭발 등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가스등을 대체한 것이 고래 기름을 이용한 등불이었습니다. 고래 기름은 가스 특유의 냄새도 없거니와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불빛 또한 또렷했습니다. 또한 가정용 등불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산 시간을 늘려주고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고래 기름은 인류의 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또 윤활유로서의 고래 기름은 이제 막 닻을 올린 산업사회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는데요. 자고 나면 새로운 기계를 찍어내던 그 시절, 고래 기름은 수많은 기계에서 윤활유로 쓰였습니다. 뛰어난 성능으로 심지어 자동차에서도 1970년대까지 널리 쓰였습니다. 고래의 쓰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래 기름은 마가린, 비누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으며 1차 대전 당시에는 참호 속 군인들의 발을 보호해주는 용도로 고래 수염은 서양의 코르셋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래 뼈는 주사위 만드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수백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염으로 고래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래가 많이 쓰이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런 수요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인간은 기술 발전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중반, 폭약을 활용하여 작살을 던지는 이른바 작살포가 개발되어 지금까지는 잡지 못하던 고래들, 즉 빠르거나 너무 무거워서 죽으면 바로 가라앉던 대형 고래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술에는 포경선의 발전이 있는데요. 이때쯤에 와서는 인간이 그냥 나무로 만든 배 타고 다니면서 고래를 잡지 않습니다. 속도와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른 증기선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래잡이의 핵심적인 이유인 고래 기름은 원래 고래 사체를 육지로 가지고 와서 해체 후 끓이는 등의 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걸 그냥 잡자마자 배 위에서 해버립니다. 고래를 잡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경사로를 통해 배 위로 끌어올리고 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간 뒤 제일 중요한 지방 딱 떼어서 바로 대형 냄비로 직행시켜 기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고래 시체는요? 다시 바다에 버립니다. 이렇게 포경의 속도가 빨라지고 고도화되면서 19세기는 포경산업이 정점에 달합니다. 그 당시 미국 포경선단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그 유명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에 걸쳐 고래를 지나치게 잡게 되면서 이전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던 고래의 개체수는 여러 종의 고래에 걸쳐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포경산업은 사양길을 걷게 됩니다. 포경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대체재의 발달입니다. 19세기 중반을 거치며 인류는 석유,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동안 고래에 의존하던 많은 기계와 물건들이 더 이상 고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 고래는 현재 그 개체수가 지나치게 줄어들어 벌써 몇몇 종은 멸종하였으며 남은 고래들마저도 적절한 규제 없이는 개체수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왕고래의 경우에는 1900년 남극해에서만 25만 마리가 살았지만 1989년 그 수가 500마리가 되었습니다. 1946년 대표적인 포경국가들이 모여 만든 국제포경위원회는 설립 후 40년이 지난 1986년 일부 지역에서의 단순 생계 목적의 포경을 제외한 모든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선 아직도 어획량 쿼터 설정, 연구 목적의 조사 포경 등의 이유로 매년 상당한 양의 포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심찮게 불법 포경 논란이 벌어지는 우리나라도 비판의 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연 고래는 인간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래와 포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